우리가 하루를 투자를 한다. 오를지 내릴지 확률은 반반입니다. 50%는 오르고 50%는 내리고.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정도를 투자를 한다. 승률이 올라갑니다. 1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년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0년을 하면은 100%가 다 올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얼마를 투자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1980년대 사람이 지금 딱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걸 쭉 보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강남 꼬마 빌딩을 삽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분명히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IMF 때 다 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강남집은 살아남은 거예요. 강남집도 그때 만약에 대출 같은 거를 갚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금리도 워낙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다 경매 넘어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내가 100원을 걸어가지고서 내가 맞추면은 100원을 받고, 못 맞췄다 그러면 100원을 그냥 주는 거고, 단순한 동전 던지기인데 앞면이 60%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뒷면 40%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라면은 우리가 베팅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우리는 승률이 높은 60%라는 승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할 것이냐. 자, 100만 원 있다. 한 얼마 정도 하시겠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만 원, 2만 원? 또 그렇게 정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률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를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앞면이 나왔으면은 110만 원이 되면은 또 10%를 하는 거예요. 11만 원. 근데 만약에 내가 잃었다 처음에 해가지고 9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이면은 9만 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10%를 정률로 한다라고 정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서 얼만큼을 투자를 해야 되냐, 나한테 적정한 돈의 액수가, 비중이 얼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1980년대 사람이 지금의 2025년을 보고서 돌아가가지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몇십 퍼센트 이런 정도만 했더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복리로 불려 나갔을 거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빚내 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6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5번을 던진다. 그러면은 15번 정도 나오는 게 평균일 겁니다. 그렇죠? 25에 60%는 15니까. 그러니까 15번이 나왔을 때 20%를 했을 때 1,600만 원이 됩니다. 웃긴 건 뭐냐 하면은 한 40%를 우리가 투자를 했다. 15번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15번이 나왔는데 손해가 나는 거예요. 40%를 투자를 하면은. 지금 9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번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 13번이 나오는 경우에는 20%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700만 원 정도로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때도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20%를 할지 한 10%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할지,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40%, 50%, PD님처럼 6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운을 충분히 믿는다. 나는 확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면은 100%야 라고 믿으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루들을 보면은 그루들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거는 어떤 포트폴리오냐라는 거, 이런 게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50%로 해라.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라면은 한 75%까지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시장이 불안해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25% 정도는 주식을 들고 가라. 물론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채권 금리보다 주식이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높다. 그러면은 투자의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가 아주 높아가지고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때 한 25%까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요런 비중, 25%, 50%, 75% 이런 비중은 어떻게 나오느냐. 앞면이 60%,
뒷면이 40% 이렇게 나오는 동전이라면은 베팅을 할 때 20%가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20%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존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알고 있다면 얼마를 베팅하는 게 가장 최적이겠느냐? 그래서 보면은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팅 성공 확률을 이제 P라고 보고 B가 1이다라고 하면은 수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투자 비율은 F가 되겠고, 그리고 투자 비율을 F로 할 때 어떤 사람이 투자 비율을 몇 %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승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를 확률,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로 보고 있는지를 역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10% 하고 있다. 그러면은 승률을 55% 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 확률, 요걸 한 45% 정도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승률이 60%, 패할 확률이 40%였으면은 한 20%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최적화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역산을 해보면은 내가 20%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승률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켈리 법칙 아까 말씀을 드릴 때 40%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가가 50%가 빠졌어요. 본전되려면 얼마가 올라야 되죠? 100%. 100%가 올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출렁이는 이런 장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손실 나서 나왔을 때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노력이, 그러니까 내가 빠지는 것만큼 이 이상이 올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된다는 거죠. 제가 번역한 현명한 투자자 그 책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이 아주 좋아 보인다. 75%까지 투자를 해라.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고점 막바지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한 25%까지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은 내가 뭔가 어떤 자산에 베팅을 50%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승률은 얼마로 보는 것일까요? 75%. 그렇죠. 75% 확률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릴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라는 거고, 물론 켈리의 법칙하고 주시장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올랐을 때 딱 얼만큼을 먹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25%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승률은 62.5%, 그리고 빠질 확률은 한 37.5% 이런 정도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25%는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 보여도 한 60.5%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까지 투자를 해라. 지금 저점이다. 뭐 이럴 때, 이런 분위기일 때 오를 확률이 87.5%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 반 정도 이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를 확률이 한 75% 이런 정도로 보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시장을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간 고점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로지 그냥 밸류로 접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죽거든 유산을 미국 국채의 10%, S&P 500 인덱스 펀드에 90%를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승률을 얼마로 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배팅을 90% 해라 라고 했다. 95 빼기 5 하면 90%가 나오죠. 그래서 승률을 95%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이런 걸 아시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말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제가 좀 더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쨌건 이 숫자에서 90대 10 요거를 보면은 승률이 한 95% 정도 된다. 시장은 이런 정도로 흘러간다.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정도 확률을 믿으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모건 하우저리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투자를 한다. 오를지 내릴지 확률은 반반입니다. 50%는 오르고 50%는 내리고.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정도를 투자를 한다. 승률이 올라갑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달을 투자를 했다. 한 67%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하루 했을 때 반반. 50대 50. 예. 반보다 높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홀짝을 예. 항상 맞출 확률보다 한 달 후에 조금 올라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1년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 87%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0년을 하면은 100%가 다 올랐습니다. 네. 아, 진짜입니다. 10년 후에 IMF 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IMF 때도 심지어 올랐습니다. 10년 한 사람은. IMF의 저점이 10년 전에 주가보다는 높았습니다. 최근 30년을 분석을 했을 때 100%였습니다. 다 올라 있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바이 앤 홀드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바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바이 앤 홀드인 거죠. 요새 유행하는 매달 만원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백테스팅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걸 투자를 하고 그러고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처음에 가져가고 수익이 생기는 걸 계속해서 넣어가는 이런 방법이 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적립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 더 빠질 것 같아, 한 달만 기다렸다 다시 사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눈 감고 사요? 눈 감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사실 어떤 선택이든지 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시점이 주식에 투자할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판단 자체를 보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판단 자체를 유보하게 돼요. 선택의 역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슈퍼마켓에 잼을 쭉 진열을 해놨는데 한 슈퍼마켓에는 24가지를 진열을 해놓고 한 군데는 6개를 진열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까요? 24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실제로 사는 거는 24개 있는 이 진열된 이 슈퍼마켓에는 3%밖에 안 샀어요. 6개 진열된 데는 40% 정도의 사람이 멈춰서 실제로 30%가 구매를 했습니다. 많고 다양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을 호객하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뭘 살지 연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6가지인 데서 들고 나가기가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쭉 여러 개를 사는 게 이유가 뭘까요? 위험을 분산하고 싶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더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놈이 오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도 똑같은 관점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오르는 건 알겠는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쭉 깔아가지고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쭉 쪼개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평균을 우리는 취한다.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고 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를지 그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오른 달, 한 달 빼면은 한 40% 정도로 떨어집니다. 40%도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달, 한 달 빼면은 30% 밑으로 떨어지고요. 많이 오른 달 대여섯 달 빼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렸던 게 사실 결국은 대여섯 달 오른 게 대부분의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요 달만 쉬자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달 쉬게 되면은 그거 몇 달 놓치면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투자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식이 오를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릴지,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이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오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거든요. 이 세 개의 그 사실들은. 요 세 개를 종합해서 볼 때 어떤 투자를 하면 될까요? 사실 저는 그냥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일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가입을 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